잠깐만, 이걸 안 했네. 제가 이걸 하나를 안 했네요. 이것이 너무 많아갖고. 질문을 하실 동안에 제가 구조화만 너무 열심히 해서, 근데 구조화가 워낙 중요하니까 구조화를 했고, 대안 제공 이 부분을 제가 할게요. 아까 이제 듣기, 공감하기, 불 끄는 거, 내가 할 수 없을 때 알려주는 거, 상황, 한계 설정 3가지 아셨죠? 마지막 4번째가 대안 제공이에요. 아이와 소통한 대안 제공은 뭐냐 그러면, 감정을 이렇게 계속 불을 끄고, 소화기를 불을 끄고, 그 다음에 출구를 만들어서 해줘도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소화기 끄면은 그 단계에서 괜찮아져요. 근데 소화기를 꺼도 안 되면 구조화를 해라 그랬잖아요. 내가 할 수 없을 때 봐봐, 소화기를 끄다가 내가 지금 질식할 것 같아. 그럼 내가 계속 소화기 끄고 있으면 나도 죽잖아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? 내가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나 지금 불 못 끈다 하고 교체하고 나가야 돼요. 그게 구조화예요. 내가 지금 생리 상태다. 내가 지금 엄마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고 손 들고, 내가 지금 산소가 매연을 많이 먹어서 내가 지금 불을 끌 수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조화라는 거예요. 할 수 없는 거. 아시겠죠? 불 났을 때. 그럼 누가 들어와요? 다른 소방관이 와서 불을 꺼주죠. 그게 이제 배우자죠. 부모 중에 다른 한 분. 아니면 뭐 다른 또 옆에 있는 누군가가 되어줄 수 있겠죠. 아니면 뭐 교사할 수 있겠고.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, 웬만하면 이 상황으로 뭐 불이 꺼져요. 근데 이걸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.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때가 대안 제공이에요. 대안 제공은 뭐냐 그러면,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감정으로 불을 꺼줘서 괜찮지만 이걸 안 되는 친구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. 그게 뭐냐 그러면, 뭔가 막 부셔버리고 싶어서 이래요. 선생님, 내가 선생님 한 대 치면 안 돼요. 이래요.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제가 막 부모로 한 대 그냥 칼로 막 제가 찔러 막 버려버리고 싶은데, 막 내가 할 수 없으면 내가 한 대 치고 싶어요. 막 이래요, 친구들이. 그럼 이걸 안 되는 거잖아요, 현실적으로.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오빠를 막 싸대기를 한다, 막 때려버리고 싶다, 아버지를,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럴 때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. 그럴 때 이 감정이 너무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힘들었겠구나. 아무리 소화기를 꺼도 안 될 때는 그냥 불을 갖다가 그냥 폭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.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. 그 상태를. 너무 이게 불이 너무 많다 싶으면 그냥 폭탄을 내갖고 폭발을 시켜버리고 그 불을 빨리 꺼버린다는 거죠. 이해 가시죠? 그게 대안 제공이다. 근데 이건 잘 판단해야 되죠. 그러면 이제 이 폭발을 시키는 게 뭐냐면, 감정을 그때 표출하게 한다. 표출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, 아이가 막 이제 막 때리고 싶고 막 이렇게 막 잘라버리고 싶다고 해요. 그러면 이제 치료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뭔가 그 모래상자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, 집에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, 아이들에게,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에 인형이 있죠. 요즘은 되게 인형 쿠션 이런 거 많잖아요. 근데 그 인형을 아이들이 되게 이제 자기의 중간 대상처럼 엄마 없을 때 엄마라고 생각하고 젖꼭지를 빨거나, 그 다음에 이렇게 늘 담요같이 갖고 있거나,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정말 더럽고 누더기같이 버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그런 그 곰돌이 인형이 있죠. 그 인형은 안 돼요. 그 인형은 이 아이들이 마음을 위로시켜주는 엄마와 같은 존재니까 절대 걔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인형이냐 그러면, 이제 화풀이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. 우리 가족들이 너무 화가 나면은, 막 엄마도 화가 나면 주체도 안 되고, 우리 철수도 그러고 순이도 그러면, 꿈돌이 꿈순이도 그러면, 우리 가족들이 화가 날 때 이렇게 이제 때리고 싶을 때 이 쿠션을 우리가 이렇게 때리는 거, 쿠션으로 이렇게 때리면은 이런 이제 쿠션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. 이제 그게 곰돌이가 될 수 있고, 요즘 곰돌이, 큰 곰돌이 있잖아요. 그런 거. 그걸 이제 만들어 놓고, 이게 앞에다 딱 위에다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놔요. 어떻게 한다? 화풀이 방, 아니면 뭐 화풀이 뭐, 그렇게 진짜 때리고 싶을 때 이 인형을, 여기 곰돌이를 때려도 된단다 해서 안전한 것을 때리게 하는 거예요. 너무 때리고 싶다고 할 때. 그래서 때리면 너 이 범죄인지 알지? 너 그럼 학교 폭력에 가해자 되는 거 알아 몰라? 너 이렇게 안 되는 거 알잖아. 이렇게 하면 이 감정이 해소가 안 되니까 막 더 힘든 거예요. 그래서 네가
실제로 우리가 사람은 때릴 수 없으니까 여기에 네 감정을 그 친구가 있다 생각하고 이걸 해보자. 이렇게 해요. 아니면 신문지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많잖아요. 그래서 신문지는 항상 집에 박스에다가 항상 예비로 만들어놔요. 다 버리지 마시고, 재활용에. 그래서 애들이 너무 그럴 때는 그 빈 박스에다가 신문지를 이제 그 때리고 싶은 친구를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어, 뭐 갈기갈 찢어버리고 싶다 그러면 신문지를 이렇게 찢으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감정을 해소하게 되는 부분이다.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면 여기 인형을 이렇게 할 수 있단다. 벽돌 같은 경우도 있어요. 종이 벽돌. 막 발로 차버리게 한다든가, 이렇게 던진다든가, 이런 게 이제 사람을 해하지 않는 이런 빈 박스에다가 이제 개라고 생각하고 이 벽돌을 던져보는 거죠. 그러면은 해도 안전한 그 박스 안에 던지기 때문에 감정들이 이제 약간 폭파가 되면서 나오는 거죠.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이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는 조금 약하죠. 물론 이 신문지 같은 경우로도 괜찮아요. 근데 이제 조금 집에서 같은 경우는 저는 옷 같은 거, 헌옷 같은 거 있잖아요. 우리 철진한 옷 버리지 말고 그 샌드백, 아니 모래주머니 이런 것을 이제 집에다가 하나 설치를 해놓고 너무 화가 나서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.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가 왼수들이 다 자기 안에 왼수를 적어도 3마리는 데리고 있습니다. 그 원수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저도 3마리 원수가 있었어요. 그런데 1마리는 죽었고 이제 2마리는 죽었고 1마리는 살아있는데 어쨌든 이게 다 그 왼수들이 있어요.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 왼수들을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우리가 막 죽일 수는 없잖아. 그러면 어떻게 한다? 그 왼수들을 아이들도 똑같아요. 부모를 때릴 수도 없고 죽일 수는 없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하고 싶어? 근데 이 감정을 참으면은 이 감정이라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순간에 몸에서 아까 제가 제 짜증이 삐죽삐죽 나오듯이 어떻게 한다? 삐져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감정을 해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샌드백 이런 것들을 그냥 손으로 하면 손이 다치잖아요. 그래서 반드시 글러브가 있어요. 안전해요. 그래서 글러브를 끼고 가족들끼리 함께 하는 거예요. 어떻게 한다? 화가 날 때는 여기 샌드백을 우리가 칠 수 있단다. 모두 다. 그래서 엄마도 화가 나면 어떻게 한다? 그냥 이제. 근데 이거를 중앙에 달아나면 좀 위협적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안전한 공간, 이제 그게 하나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 샌드백을 달아놨고 글러브를 반드시 끼고 이렇게 이제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면서 야! 제가 그 복싱을 배울 때가 있었거든요. 복싱이 1, 2, 하나, 둘, 짜잔!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,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, 소리를 지르면서 해요. 야! 나다!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막 이 권투를 하는데, 정말로 이게 스트레스가 날아가요.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, 이제 이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데, 복싱이 가장 빠른 시간에 근육을 만든다고 해서, 코로나 전에 하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중단해서 아직까지 재개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이 복싱을 하게 되면은 그 정도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. 소리를 같이 하고 실제로 이렇게 펀칭을 날리기 때문에 강한 내 안에 감정적인 것들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집에서 이 샌드백을 두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가족들끼리 치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 철수가 우리 꿈돌이가 지금 화가 났구나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서로 알고 좀 조심해 주잖아. 엄마가 생리 중에 조심하듯이.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얘가 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? 무슨 일이 있었어?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가 좀 뭐가 많이 힘든 일이 있구나. 엄마가 잘 모르지만 네가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?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이 부분들. 장갑을 끼고 하도록 한다. 그리고 뭐 또 다른 방법들이 있긴 한데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 정도 선에서 하게 되면 대안 제공 이런 부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듣기, 공감하기, 구조와 대안 제공 이 4가지가 패스 원리. 그래서 이것만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내가 소통에 대한 부분을 패스 넘어간다. 불통이 되지 않고 넘어간다.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실제 구체적인 사례들은 제가 아이 마음에 집을 지어라. 거기 책의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실전편이 있어서 각 사례별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절판되긴 했지만 어쨌든 지혜로운 이 학교께서 그 절판된 책을 사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책에 좀 더 해보고 최근에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유튜브를 찍어서 올렸으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이 이제
그런 구조화 시키는 거, 이런 거 구조화 시키는 거 이제 애들을 막 주의력 훈련, 따라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사회성 훈련 놀이터라 그래서 영상에다가 계속 이제 1주차 훈련, 2주차 훈련을 이렇게 영상에다 올려서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내년에 어떤 기회가 되면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다 이제 5개에서 그거 사회성 훈련 놀이터를 할 예정인데, 현재는 그냥 필요하신 분들을 보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참조하셔서 그 부분들을 보시고, 이제 오늘 다 제가 다루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영상에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자,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